고수의 문법의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용언 중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먼저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 텐데요. 나는 꽃을 사고 싶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용언이 몇 개일까요? 자, 쌤이 그랬죠. 용언은 활용하는 말, 활용은 어간 플러스 어미, 어간은 기본형 마이너스 다. 다로 끝나는 말은 동사, 형용사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로 끝나는 말을 찾아보면 사다, 싶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용언이 됩니다. 용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사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렇죠? 산다 말이 되니까 동사가 될 것이고 심는다 말이 안 되니까 형용사겠죠. 아무튼 사다와 싶다는 용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앞에 있는 사고를 생략을 해볼게요. 나는 꽃을 씹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씹다를 한번 가려볼까요? 나는 꽃을 사고 꽃병도 샀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고 싶다라고 하는 용어는 패키지로 묶어서 보긴 보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보는데, 사고와 싶다 중에 더 중요한 용어는 뭘까요? 그렇죠. 쉽다는 생략이 가능하고 사고는 생략을 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네요. 그죠?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더 중요한 문장이라고 해서 이 용언을 우리는 본 용언이라 합니다. 근본이 되는. 그럼 쉽다는 그것을 도와주는 용언이라 해서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용언의 개념은 생략하면 아예 불가능해진다든지 아니면 의미가 변질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앞에 나옵니다. 왼쪽에 나옵니다. 먼저 나오고 보조 용어는 왼쪽에 나오고 보조 용어는 나중에 나오는데 더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조 용어는 생략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본 용어에는 본 동사와 본 형용사가 있고 보조 용어도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이것이 본 용어이기 때문에 사다는 본 동사가 될 것이고요. 얘는 보조 용어이기 때문에 보조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서술어라고 세트로 묶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에서는 동사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I can fly. 나는 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동사를 찾아보려면 fly라고 우리는 당연히 하겠죠. fly를 본동사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can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하잖아요. 비유하자면 이 can, will, should, 그죠? may 이런 단어가 국어에서는 조동사를 하지 않고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본동사는 본용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용언이 좀 더 실질적이고 보조용언은 좀 보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고의 어미는 고고, 쉽다의 어미는 고입니다. 그러면 사고와 쉽다를 연결하는 어미는 이 보라색인 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를 우리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의 어간에 붙는 어미, 줄여서 우리 보조적 연결어미, 줄여서 보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보조용언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쌤이 다른 예시를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예문을 들면 맨 앞에 있는 먹고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본 용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세모 치는 쉽지와 않다가 보조 용언이에요. 보조 용언입니다. 보조 용언, 보조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본 보조 보조 구성도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악의 지고에 해당되는 보조적 연결어미는 악의 지고의 고, 악의 지고의 지,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먹지 않다, 가지 못하다, 좋아하지 말자, 눕게 하다, 피어 있다, 피고 있다, 그 다음에 씻어보다, 뺏어버리다, 보고 싶다, 견뎌내다, 웃어대다, 추운가 보다, 꺼져가다, 불이 꺼져가다, 도와주다. 여기 앞에 있는 동그라미 친 것들이 모두 다 바로 본용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쌤이 세모 쳐놓은 것들은 전부 다 보조용언이 되겠죠?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본 보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용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쌤 민트색으로 칠해 볼게요. 먹지 않다의 않다는 부정, 가지 못하다의 못하다도 부정, 좋아하지 말자의 말자도 부정, 눕게 하다의 하다는 사동, 시키는 거죠. 시킴. 그 다음에 피어 있다의 있다는 사동, 상태. 그 다음에 피고 있다의 있다는 진행. 같은 있다라 하더라도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씻어보다의 보다는 시도, 뺏어버리다의 버리다는 종결, 보고 싶다의 싶다는 소망, 그 다음에 견뎌내다의 내다는 성취, 웃어대다는 대다는 반복과 심함, 추운가 보다의 보다는 추측, 꺼져가다의 가다는 진행, 그 다음에 도와주다의 주다는 봉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싶은 것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보다가 있죠, 보다. 요 보다가 있습니다. 이 보다의 경우에는, 씻어보다의 경우에는, 씻어본다 말이 되니까, 보조, 빨간색으로 할까요? 보조 동사가 되겠죠. 씻어본다 말이 되니까, 본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보조 동사라고 쓸게요. 보조 동사가 될 것이고, 근데 추운가 본다는 말이 안 되니까 보조 형용사죠. 그러면 이 빨간색인 요 보다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본용언이 돼요.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의미인. 그런데 씻어보다의 시도나 추운가 보다의 추측의 의미를 가지면 보조용어니까 구별을 해야 되겠죠. 또 선생님이 오렌지 색깔로 칠할게요. 버리다입니다. 버리다가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throw away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때는 본용어입니다. 근데 종결 완료의 의미를 가지기엔 보조용언이 되는 것이죠. 또 쌤이 이번에는 회색으로 할게요. 가다나 오다의 경우에는
원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고위에 이동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본용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오다라는 단어도 전해져 오다 할 때는 come의 뜻이 아니라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come의 뜻일 때는 본 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엔 쌤이 색깔이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주다의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다의 기본적 의미 있죠. 바로 give의 의미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본용언이 됩니다. 그럼 주다의 높임말인 들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give의 뜻일 때만 본용언이 되는 거고요. 봉사, 도와준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바로 보조용언이 된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형은 동생의 딱지를 뺏어서 보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본이라고 보면 돼요.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을 쌤이 연결해 볼게요. 이것들은 전부 다 본용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뒤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선생님이 요거를 흑백으로 보았다, 보았다, 버렸다, 버렸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형은 동생의 딱지를 뺏어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눈으로 본 거잖아요. 눈으로 본 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용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에 말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형은 동생의 딱지를 뺏어서 유심히 보았다. 이렇게 말을 넣었을 때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걸 볼까요? 뺏어 보았다 할 때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뺏어 봤다. try 의미, 시도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얘가 보조 용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쌤이 보조 용언은 파란색으로 세모를 쳤잖아요. 여러분 구별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요 사이에 유심히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말이 안 돼요. 형은 동생의 딱지를 뺏어 보았다. 그러면 뺏어 유심히 보았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 사이에 요 다른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문장은 두 개의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형은 동생의 딱지를 뺏어서 형은 동생의 딱지를 보았다 라는 의미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쌤이 보라색으로 할게요. 요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서 바로 이어진 문장으로서 바로 겹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뺏어 보았다를 한 개의 패키지로 봐서 서술어가 하나로 처리해서 이것은 혼문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는 계란을 먹어버렸다와 나는 계란을 먹고 버렸다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계란을 먹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조 용언으로 버리다가 throw-away가 아니라 종결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보조 용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먹고 버렸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그래서 throw away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버리다는 본용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셨죠? 이런 경우에도 먹어버렸다 사이에는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그다음에 남은 것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집어넣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한글 맞춤법 제10 47항에 있는 부분인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약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시험에 나왔을 때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면 너무 쉽잖아요. 둘 다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띄었어야만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외인 거죠. 예외. 띄어쓰고 붙여 쓰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첫 번째가 앞말이 조사가 붙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말은 뭐냐? 이게 이것이 본용언이고요. 나는구는 보조용언이 되고 읽어가 본용언이고요. 보고가 보조용언이 됩니다. 선생님이 빨간색, 파란색 표시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과 보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보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본입니다. 본. 얘가 본이고 얘가 이제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이 여러분 노라, 나다, 읽어, 보다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요 단어 있잖아요. 만, 그다음에 도, 은는 만도조차 맞아 요 이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 도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보조사라고 했죠. 보조사. 보조사. 은는 만도조차 맞아 요. 그죠? 보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결합됐는데 이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고 예외니까 띄어야만 한다. 무조건 띄기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앞말이 합성 동사. 앞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에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바로 본용언이 되겠죠. 그러면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단어들은 당연히 보조용언이 되겠죠. 보아라, 시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버리다, 종료의 의미를, 종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말이 합성동사라고 했는데 이게 합성동사라는 뜻이에요. 합성동사라는 얘기입니다. 합성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덤비다와 그다음에 들다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내려가 볼 때는 심지어 세 개에 다릅니다. 얘가 합성어라는 얘기죠. 합성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뜨다, 내리다, 가다, 버리다 네 개가 나오니까 앞에까지가 한 패키지예요. 3+1이에요 라는 뜻으로 띄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3번의 경우에는 1번이랑 조금 헷갈려요.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이 헷갈리는 게 조사가 들어가긴 다른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사를 찾아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요 도가 있고요. 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용어는 오다고요. 그 다음에 잘나답니다. 그럼 보조용언이 뭐냐? 보조용언이 이만큼이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용언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듯하다예요. 듯하다고 여기는 체하다예요. 체하다. 그러면 듯하다, 체하다는 보조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는 본용언, 보조용 사이는 띄어야만 하고 붙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을 좀 해드리면 여기 듯하다가 나옵니다. 듯하다. 그러면 듯하다 띄어쓰기 안 그래도 나오는데 어학사전을 찾아볼게요. 듯하다 보니까 여러분 듯하다 해서 보조 형용사로 아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조 형용사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듯하다. 그죠? 그래서 듯하지만,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듯하다 사이에 듯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앞이랑 띄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체하다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체하다는 우리 뭘 먹어서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다. 그죠? 못 이기는 체하다. 모르는 체하다. 아는 체하다. 똑똑한 체하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듯하다와 체하다가 보일 거예요. 그 사이에 조사가 들어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본용언, 보조용언을 띄어야만 한다. 여러분, 본용언, 보조용언에 대해서 한 강을 한 20분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복습 잘 하시고요. 요게 은근히 여러분이 빈 개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 확실히 요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불규칙 용언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